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는 회사에서 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10만 주 중 6만 주를 행사해 취임 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처분키로 한 스톡옵션 6만 주 중 2만 주는 주당 13만 1,000원에 4만 주는 주당 18만 6천 원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40억 원 정도의 차익이 예상됩니다. 반면 4만 주는 포기하기로 했죠. 행사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일로 다가온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에 미국과의 합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통상협의를 위해 출국하는데 우리가 10% 국가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기차 세액공제를 조기에 끝낸 트럼프 미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9월 30일 종료하고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한 세액공제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물론 핀테크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상표권을 등록하는 등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인데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흐름을 타고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제도화될 경우 손금이나 결제 관행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원화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기술적인 면이나 자본 규제 회피 측면에서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추세에 뒤지면 통화 주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증시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널뛰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다뤘습니다만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아직 법도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증시에서는 뭐 관련 기업들이 테마주로 지금 엮여서 뛰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의 발행 상황,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핫 이슈죠. 예. 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허용에 대한 이제 뉘앙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시장에서 사실 그동안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근데 그게 이제 법 제도에 대한 그 일정이 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안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기본법 발의안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준비가 더 이제 급격히 진행되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심지어 증권회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핀테크 협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그 대상이 금융권만 아니라 핀테크까지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어떤 의견까지 전달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저께. 네. 그래서 상당히 이슈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직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이제 논의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뭐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 제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안 말씀하신 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발의는 돼 있는데 예. 이 법이 통과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통과되더라도 뭐 시행령도 마련이 돼야 될 테고 뭐 제도청 다 갖춰야 될 텐데 투자자들이 기대한 만큼 바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야 죄송합니다. 아무리 빨라야 뭐 내년 초, 내년 초. 예, 내년 초로 보는 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내년 초로 예, 오는 것도. 그 절차를 가장 빨리 이제 예.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우리 원화 가치에 고정시키는 가상 자산인데 그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이걸 어디에 쓰일까? 아직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청자들은 어디에 쓰이지 궁금한데요. 김동완 대표님,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일단 발행됐다고 생각한다면? 발행됐다고 생각한다면 뭐 지금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건 지급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결제, 어떤 지급 결제에 사용을 하게 됩니까? 그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사람들 너무 카드 잘 쓰고 있고 네. 지금 뭐 금융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결제 한국 지급에 아무 사람들은 불편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실제 좀 새로운 쓰임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쓰임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이거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알겠는데 이거 어디다 쓰냐?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는 사람들이 네. 업계에서도 없고 어, 어디에도 지금 없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디에 쓰일지가 아직 좀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업계에서는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 박성준 교수님 보시기에는 당장 발행됐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카드나 네. 이런 현재 금융 생태계 결제 인프라 쪽만 봐서 그런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그 디지털 생태계 쪽에서 보면 디파이라든지 네. 웹 3.0이라든지 이제 P2P 기반 서비스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P2P 그 특성을 갖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발행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탈중앙 금융 생태계 디파이 디파이라든지 아니면 웹 3.0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계속 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세상으로. 예. 그렇다면 법 제도가 돼서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면은 그 사용처는 아마 급속히 확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당연히 뭐 결제 쪽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K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면 네. 그걸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들, 비즈니스 서비스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서비스를 예, 만들어야 새로운 비즈니스 된다. 서비스들을 만드는데 예. 그런 거를 나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K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신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창출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과연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가상자산은 지금 많이 미국에 쓰이고 있는데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안 하면 뭐 통화 주권이 위협받는다. 조금 모호한 주장입니다만은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통화 주권을 위협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예. 달러잖아요. 예. 달러인데 그 민간에서 이제 찍어내는 달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걸 달러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법에서는 예. 그런 홍보를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예. 근데 일반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건 달러다라는 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컨셉 자체가 1달러랑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찍을 것이냐 해서 두 부류가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예. 하나는 은행권이고 은행권. 하나는 빅테크입니다. 예. 우리가 빅테크. 보통 이제 메타, 구글, 애플, 뭐 테슬라 이렇게 부르는. 네. 근데 이제 이런 곳들이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서 이제 글로벌리 이 장사를 하는 곳들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생태계를 더 공고하게 구축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찍게 되면 만드는 과정에서
국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그렇죠. 담보로. 약 4%의 연 4% 정도의 이자 수익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행하기만 해도 발행하면 네, 물론 이제 사용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있겠습니다만 예.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거칠게 얘기하자면 테슬라 차 가격을 그만큼 할인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게 되면. 달러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국채를 담보로 확실하게 맡겨야 되니까 거기 네. 수익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국채 이자 수익이 생깁니다. 이자 수익이.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장사하기가 이제 편해지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네. 이 아까 처음에 질문자님께서 네. 진행자님께서 물어보신 이게 달러 주권과 네, 통화 주권. 네. 어떤 관련이 있냐?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를 한국에서 테슬라 사는 사람들이 처음 이제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할 겁니다. 테슬라 사는 거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달러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예. 이걸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원화 사용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화 주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제 결제 관행 통화 주권 굉장히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뭐 반대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자본 유출 그리고 통화 정책 유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중앙은행 총재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 발언을 했죠? 근데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일단 한국은행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바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원화 화폐로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아, 화폐로 화폐처럼 보시는 것 같아요. 건조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화폐 이제 발권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이 되면은 그건 디지털로 P2P로 이제 해외로 유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외부 국부 유출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나간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외국에 한꺼번에 이렇게 쭉 나갔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리스크가 생겨서 그게 한꺼번에 만약에 팔겠다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통화 관련에 대한 부담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는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님도 이걸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그 뉘앙스는 아니신 것 같아요. 반대하지는 않는다 예, 이런 그런 뉘앙스는 아니기 나왔더라고요. 때문에 그럼 한국은행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사항 리스크적인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잘 관리해서 리스크 해지를 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좀 논의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우선 그런 논의를 먼저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창용 총재가 한 얘기지만 먼저 은행부터 발행하게 한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창용 하는 총재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핀테크 협회에서는 핀테크 회사들도 함께 좀 발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요. 뭘 선택하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네. 가령 이제 은행 먼저 열어준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운영은 될 테지만 예. 은행 입장에서 이제 이해상충이라기보다는 예.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랑 충돌이 됩니다. 어떻게 충돌이 되죠?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집어넣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예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예금이랑 달리 이게 똑같은데 이 예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출 같은 것도 돌릴 수가 있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아직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좀 그렇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이 법제에 대해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현재는 미국이니까 예. 미국 같은 나라는 안전자산 투자 말고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투자. 네. 아, 그러니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돈을 넣고 그만큼의 상응하는 코인을 예. 발행을 하는 방식인데 예. 그래서 가치가 유지가 되는 방식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달러나 아니면 뭘 이렇게 돈을 넣고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미국에서는 네. 그 달러만큼의 국채를 사서 여기다 넣습니다. 아, 국채를. 네. 근데 이제
국채 말고 다른 걸로 운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 네. 의회에서. 그러면 여기서 먼저 법이 이렇게 정해지면 저는 한국에서도 같은 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은행은 네. 사실 이거를 굳이 의회해서 뭐 예금 그렇지 않아도 다 받고 있고. 네, 예금 그렇지 않아도 잘 받고 있고 음.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예금 안 하고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다고 쳐요. 네. 그럼 그 돈은 운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네요. 안전자산 뭐 제외하고는 원화 국채만 사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게 원화 국채든 뭐 미국 국채든 미국 국채만 사야 된다면 지금 운용-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게 초기 단계냐면 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가는 준비금을 자산을 예. 이걸 미국 국채도 해줄 거냐 아니면 한국의 국채만 넣게 될 거냐 여기 또 한번. 이제 굉장히 달라집니다. 미국 예. 국채는 4%인데 한국 국채는 3%에서 뭐 단기 국채는 그보다 이율이 낮으니까요. 예. 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지금 미정인 상태라 지금 기업들은 마구 뛰어가요. 지금 상표권 등록도 하고 가는데 제도나 법이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참 모호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죠. 업비트. 네이버 페이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위한 제휴를 맺었답니다. 법도 안 돼 있는데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소 1등, 네이버 페이는 간편 결제 뭐 1등 회사가 뭔가 제휴를 맺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 구상일까요? 저 같아도 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업비트나 이제 빗썸이나 우리나라 이제 5대 원화마켓 거래소의 그 인식이 이제 단순한 거래소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뭐 그것만 해줘도 수익이 몇 1, 2업체는 수익이 엄청나겠지만 맞아. 근데 이제 새로운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들은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 중개업체입니다. 중개 수수료 먹는 업체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뭐 그 뭐냐면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허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네들은 이제 금융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증권회사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네이버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또 다른 신사업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 신사업 창출의 하나로 가장 암호화폐 거래소에 친근한 자기들의 경쟁력을 가지고 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뭐 결제 인프라 플랫폼 사업에 도입을 한다든지. 결제. 그러니까 이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가 단순히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서 이제는 금융 플랫폼 사업자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법제도 사실 저도 법제도가 아직 구체되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리고 경쟁력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있다고 보는 게요. 경쟁력이요? 예, 왜냐하면은 이미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들은 그 블록체인 특성상 지갑이라는 걸 다시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가상자산 지갑. 가상 그렇죠. 암호화폐 가상 지갑?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가상자산이라고 암호화폐 하니까 지갑, 예. 암호화폐 지갑을 다운로드 받는데 이미 그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수백만의 지갑을 보유한 대상이 있는 거죠. 거래 대상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지갑이라는 게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많이 써봤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고객층이 확보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저 같아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뭐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이런 제휴를 맺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업비트 말고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잖아요. 우리 간편 결제 회사들이 있는데 다른 곳들도 이런 제휴 뭐 이런 준비나 혹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네이버페이하고 업비트의 이 파트너십을 좀 살펴보면 네이버페이가 주도를 하는 입장이고 네이버페이가? 업비트는 약간 서포트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역할을 양사가 하는지도 간략하게 공개가 됐는데 예. 뭐 업비트가 해주는 거는 기술 및 인프라 협력 그리고 가상자산 매도 출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좀 지원을 해준다.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거래소들이 못할 내용이 아니고 아마 뭐 적당한 이제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증시에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주가 상승이 그 카카오페이였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이런 어떤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대감인데 똑같을까요? 그럼 카카오페이가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게 네이버페이처럼 다른 데 자산 제휴를 맺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입니까? 두 가지가 다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이버 쪽이 이번 기회가 좀 더 절실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은행을 열어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은행을 열어달라. 네, 원화 은행을 영업 인가를 해달라.
그렇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발행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담보금 내지는 준비금을 예치시킬 은행이 필요합니다. 준비금을. 네, 그렇죠. 미국에서도 지금 보통은 이제 제3의 은행을 놓고서 사업을 해오는데 예. 지금 미국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규제가 이렇게 많이 풀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발행사라고 하는 곳들이 우리 은행인가 내주세요라는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인가를 요구하는군요. 네, 그래서 카카오 세계관에는 지금 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뱅크가 있지만 네이버는 없으니까 음. 네이버가 조금 더 궁합이 잘 맞고 또 하나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에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왜 각광을 받냐면 핀테크 기업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서 직접적인 이익이 나지 않아도 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요. 이 음. 안에서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예. 사실 이제 락인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사업하는 거를 보면 네이버 쪽이 조금 더 다양하게 다양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서 더 절실하다. 그렇죠. 지금 카카오는 나름대로 페이는 은행이 있으니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미국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를 발행하는 회사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한 달 전에 이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뭐 대여섯 배 뛰었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에 네. 우리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보다 더 6월 달에는 많이 샀다고 해요. 순매수 뭐 1등이라는데 요즘 주가가 주춤합니다만 서클 주가는 이것만으로 이렇게 뛰는 겁니까? 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대감이 첫째 가장 큰 거고요. 기대감. 일단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다른 주식 오를 때 기대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클이라는 게 사실은 USDC라는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네. 그게 이제 제도화 될 거라는 게 일단 확실시 되는 거죠. 지니스 법투라든지 제도화에 대한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의심이 좀 사라진다고 할까? 법안이 확실히 최종 통과될 거다. 통과될 거라는 어떤 확신이 들고 예. 실질적으로 그 일정 부분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내죠? 거기도 운영 수익이겠죠. 거기도 거의. 운영 예, 수익이군요. 거기도 운영 수익이죠. 아까 말한 뭐 4% 말씀하시는데 예. 운영 수익이 아마 전체 수익이 한 8, 90% 되는 거고요. 예.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걸 봐서 그런지 몇 개 기관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아마 서클의 주가를 올린 거는 분명히 이제 그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건데 네. 문제는 저는 아직은 좀 리스크가 있다. 예, 리스크. 과연 그게 제도 미국도 사실은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른 또 법안이 또 있거든요. 다른 법안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억을 못해 한 두세 개 법안이 더 있어가지고 어떻게 제도가 이제 구체화되고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에 대해서는 100%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뭐 주가가 뛰는 거는 저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익도 운용 수익이 있다. 그런데 이제 IPO 기업 공개 후에 정말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약간의 리스크 때문인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걸 뭐 어떻게 봐야 될지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함께 발행한 코인베이스는 또 어떤지. 이제 제가 아까 이게 사실 발행사 입장에서는 그다지 먹거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발행사에서는 네, 얘기를 드렸는데 이 서클 사례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2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상장을 했고 올라가는 이유는 명확한 것이 예.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투자할 곳이 서클 말고 없습니다. 유일한 발행 상장사예요. 상장된 유일한 발행사예요. 예. 그래서 서클 말고 살 게 없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친구들이 수익을 얼마 냈냐면 한 1억 6천만 달러 정도 냈습니다. 1억 6천만 달러. 이거 다 운용 수익이겠네요. 뭐 운용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이제 남은 예. 돈이 1억 6천인데 그러면은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억 6천만 달러라는 돈이 수익이.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생태계가 더 말할 수 없이 커질 거다. 그리고 그런 그 기대. 생태계에서 서클이 이제 선발주자의 이점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의 시장 수익률을 가져가지 않겠냐,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예상이 있으니까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이고, 네. 근데 투자할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또 이제 과열이 좀 됐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뭐 200배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저 같은 얘기 하는 사람들이 예. 나와서 그 작년에 1억 6천만 달러밖에 못 수익을 벌었다라고 그거밖에 못 하니까 냈는데. 그러면은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이 드니까 예. 약간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미래는 알 수 없죠. 어떻게 미래는 알수 될지는 없다.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도한 기대가 좀 반영이 되어 있다. 과도한 기대. 왜냐하면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장 진입자들이 예. 월가의 베테랑 은행들이에요. 아, 네, 예.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그렇죠. 들어오려고 뭐 하는 시티은행이라든지 뭐 JP모건이라든지 이런 예. 곳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떤 그 선점 효과랄 게 별로 없거든요. 선점 효과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없어요 지금. 누구나 그냥 하려고 하면 사실 규제 때문에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월가의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서클이 지금의 어떤 점유율을 지킬 수 있을까? 시가총액 2위인데. 지금 점유율이 전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 뭐 한 30%입니까? 안 됩니까? 네, 한 20-30% 정도 20-30%? 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예, 못하는데. 예. 네.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뭐 일부 투자 기관의 전망이니까요. 여러 가지 전망이 있을 때 JP모건이 그랬더라고요. 너무 고평가돼 있다. 목표가는 80달러. 지금 주가가 한 108, 9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낮게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실적이 조금 계속 운용 수익이 계속 올라가고 IPO 이후에 첫 실적이 공개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전망이 엇갈리네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지금 잠 못 이루고 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더 봐야 될지 우리 김동완 대표는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사실은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더욱더 성장할 거고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그걸 기반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수익 구조들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들이 아직은 시작 단계거든요. 시작 단계다. 예, 그래서 그 새로운 그 비즈니스 수익을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계속 말씀드리면 창출될 거라는 거죠. 네. 그 창출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이제 결정된다고 보고 예. 단순히 지금 현재 있는 가치 평가 기준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김동완 대표님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들이 은행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리플도 그 리플 발행 리플랩스도 미 연방 당국에 은행업 신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뢰도도 높이고 또 뭔가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서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을 하려고 노력해왔죠. 우리 한국은행도 CBDC 실증 테스트를 하다가 추가로 하는 걸 지금 포기했어요. 근데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주장하는데 중국은 뭐 여전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좀 고집하면서 최근에 입장이 좀 바뀌어서 스테이블 코인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 지금 시간상 문제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네요. 짧게 네. 하셔야 되겠네요.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문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CBDC가 굉장히 활성화된 시장에서는 달러 패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스위프트 체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제망 통해. 그렇죠. 이 결제망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돈의 대부분이 달러거든요. 그래서 원화에서 엔화로 바뀔 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달러를 거쳐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계속 쓰이게 되는 거고 예. CBDC가 지금 만들어진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환전을 할 때는 엔화하고 원화를 환율을 견줘서 바로 스왑을 해버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CBDC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저건 절대 안 돼. 금지를 한 것이고 금지.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달러 패권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네. CBDC를 선도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해서 예. 내부에서는 중국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벌써 그래요? 한 2024년 7월 기준으로 거래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CBDC 개인 지갑이 거의 한 2억 개 정도 벌써 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또 들고 나온 건 뭐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언제 쓰면 좋냐면
다른 나라의 통화 주권을 뺏으러 갈 때 쓰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안화 지금 중국도 뭐 이렇게 그 뭐였죠? 네. 1대1로라든지 그런 네. 거 할 때 위안화 쓰게끔 많이 유도를 했고 그럼 그 나라들한테서 똑같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CBDC와의 또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관계를 좀 들었고요. 자, 국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제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 이제 발행이 될 텐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허용되면 어떤 산업 또 어떤 기업들이 조금 이게 혜택을 받게 될까요? 일단 아직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허용하는 측면에서는 금융 생태계, 금융 생태계.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체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원화에 대한 디지털화지 않습니까? 디지털 화폐. 예, 그리고 원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은 디지털 경제에서 사실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종이돈을 못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계좌이체라든지 체크카드라든지 신용카드는 또 다른 게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돈을 써야 되는 곳에서는 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쓰일 거다. 돈을 쓰는 곳에서는 다 쓰일 수 예.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돈을 쓰는 곳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었다면 디지털 돈을 쓰는 거죠. 현재 돈을 디지털 돈으로 바꿔서 그래서 모든 곳에 쓰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기업들이 잠재적 그 수혜주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수단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 말씀드린 수익 창출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 그 기획력이라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게 중요하지. 저는 모든 기업이 잠재적 수혜 기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게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지니어스 액트가 최종 통과가 안 됐잖아요. 법이 예,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많이 발행되고 있고 예. 우리도 법이 없는데 우리는 네. 전혀 발행을 못 하잖아요. 예. 왜 그렇죠? 미국은 법이 없어도 마음대로 발행하고 우리는 법이 없다고 발행을 못 하고.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미국은 이제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한다 그러고요. 아, 우리나라는 이제 하라는 거 말고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규제 어떤 때문에. 법제도 아니면은 그 구조, 그러니까 네. 정책법 규조의 차이겠죠. 알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한 국제적인 흐름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불씨 하나로도 마을 전체를 태우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준불연 자재에 대한 도입이 들고 있는데요. 조선해양 플랜트 기자재 회사도 이런 사업에 나섰습니다. KS 인더스트리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향후 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지 민봉기 KS 인더스트리의 신소재 사업본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KS 인더스트리 지금 준불연 자재 파이어 헌터 사업에 새로 뛰어들려고 한다는데 우선 어떤 회사인가요, 이게? 예, KS 인더스트리는 예. 1992년에 창립이 된 굉장히 좀 연륜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동안은 해상 크레인 분야를 기준으로 근본으로 해가지고 네. 그쪽에 독자적인 그 기술력을 발단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발전을 해왔던 회사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ESG 기반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조선해양 부분이 좀 너무 경기를 많이 타는 그러한 단점을 상쇄하고자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이 파이어헌터라는 이 신소재 불연제
사업을 발견을 해서 예. 이제 저희가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제품 생산에 곧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준불연 소재, 파이어 헌터. 해상 크레인과는 좀 완전히 다른 건데요. 그렇죠. 예. 신사업이라는 게 뭐 다 새로운 걸 하긴 합니다만 상당한 변화에서 관련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은 조금 의아해 할 텐데 이 불에 잘 타는 원단, 파이어 헌터 시작하는 계기는 뭡니까 이런 거? 예, 저희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이 파이어헌터 그 신소재 자체를 개발을 해낸 그 개발자가 있습니다. 아, 기술을 원래 KS 인더스트리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예. 다른 회사 갖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제 파이어헌터라는 거는 그 준불연, 그러니까 이제 난연 등급으로 따지면 예. 1등급에 해당하는데 음. 그 준불연 소재를 그 이제 그 원료 자체를 개발한 그 김세훈 박사라는 분이 있고요. 원료를 개발한 예, 거. 그분이 만든 이 회사 창업한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에서 그 제공하는 그런 코팅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코팅제를 세라믹 섬유에다가 이제 코팅을 해서 그 자체가 그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원단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집중하는 분야는 네. 코팅제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코팅을 한 다음 세라믹 원단에 코팅을 한 다음에 예. 그거를 이제 최종 생산하는 그런 다른 관련 회사들 쪽에 공급을 하는 그런 예, 계열화를 이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생산도 다른 회사에서 하고 최종 생산은 이제 봉제 같은 것만 하는 거니까요. 봉제하고 예. 여기는 이제 코팅을 해서 예. 그쪽에 보내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단을 크게 만들면 원단을? 이 원단을 봉제해서 개인용 소방 망토라든지 예. 아니면 차량 같은데 화재가 났을 때 그 덮어 씌울 수 있는 질식 소화포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아, 차량 불났을 때 예. 하는 거. 그런데 좀 그런 곳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같은 거 화재 나면 예. 그 이제 물로는 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더 그 현재 화재가- 있는 소화기로도 끌 수가 그렇죠. 없고 그리고 이제 소방차가 출동해서 올 때까지는 5분 이상이 걸리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주변에 화재가 번지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 질식 소화포를 덮어 씌우면 아, 불이 번지지 않고 예.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발화가 되기 때문에 예. 진화는 되지 않지만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가 확산을 있습니다. 막는 거죠. 예. 그런 데 쓰이는군요. 질식 소화포. 이미 질식 소화포를 만들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낸 회사들이 있을 텐데 이제 선발 주자들이 있잖아요. 새로 예. 뛰어드니까 예, 있습니다. 선발 주자들과의 이제 경쟁 구도를 생각하면서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쟁 구도는? 예, 지금 이제 사실 그 미국이나 이런 쪽도 질식 소화포가 시장이 형성은 돼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원재나 그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예, 생산을 합니다. 중국에서요? 예. 또는 이제 국내에서 그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근데 그 불에 타지 않는 소재는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한 1200도, 1000도 이 정도에서 20분 이상을 보통 버텨야만 질식 소화포 기준을 만족을 하는데 1200도씨에서 예. 20분 그게 이제 이상. 작년 12월 달에 독일에서 예. 그 국제 표준이 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1000도에서 한 28분 정도 뭐 그 정도 시간으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하는 다른 그 경쟁 업체들은 이미 몇 군데가 있는데. 예, 시장에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예. 일반 방역 제품들과 차이점. 예, 네. 예. 이제 저희 제품은 예. 좀 더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다. 뭐냐면은 그 코팅을 두껍게 할수록 예. 이 효과가 커지는데 이제 적은 그 코팅을 얇게 하면 그 원단을 얇게 만들고 코팅을 조금만 하더라도 네.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고요. 그럼 원가를 좀 더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원가 얘기예요? 절감 비용? 문제도 있지만 보통 그 질식 소화포 사이즈가 6m 곱하기 9m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굉장히 크네요. 예, 그래서 보통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보면 무게가 거의 30kg 가까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성인 남성은 괜찮은데 예. 여성분들이 좀 들고 이동이 쉽지 움직이기는 않겠는데요? 게 쉽지 않은데 저희 제품은 같은 사이즈의 15kg, 16kg 정도 절반 무게로 정도, 가볍습니다. 16kg 정도. 예. 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단열 성분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열을 전달하는 그 열의 전달을 막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차 내부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내부 온도가 거의 한 1300도 이렇게 1200도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그 질식 소화포는 이 온도가 밖으로 그대로 그러니까 불만 전달이 안 될 뿐이지 온도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열은 그대로 전달된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량이 여러 대 주차돼 있을 때 한쪽 차에 불이 나면 다 옆차까지 그러면, 같이 그렇죠. 거의 이제 타게 되거든요. 그 열 때문에.
근데 저희 제품은 이제 이쪽이 1200도 정도 올라가도 반대쪽에는 거의 한 300도 정도까지 온도가 내려갑니다. 보통 나무나 종이의 발화점이 한 400도 정도 되거든요. 400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옆에까지 불이 번지는 거를 막을 수가 수 있고요.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그 소방망토를 썼을 때 예.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화재가 났을 때 이걸 뒤집어 쓰고 가면 음. 불길이 이렇게 번지고 있어도 그 뜨거운 보호가 걸 못 된다 이거죠? 느끼고 예, 어, 지나갈 수가 있는 그러네요. 예, 그런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무게도 있습니다. 가볍고 좀 더 견딜 수 있다. 예. 생산은 언제부터 지금 한다고 그랬죠? 이게? 생산은 이미 첫 번째 라트가 지난주에 끝이 나서요. 네. 예, 이제 봉제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샘플링 한 그 소규모의 그런 자재들만 만들어서 여기저기 납품을 했고 테스트를 좀 예, 해봤을 테스트 거 다 아니에요? 했고 예. 테스트 반응들은 어때요? 예, 어디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그 섬유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청 관련해 갖고 모든 인증은 다 획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소방본부에도 지금 샘플로 이미 납품 계약을 맺고 그 제품 하나를 납품을 했습니다. 샘플을 보내봤더니 예, 그리고 예, 교육청에도 샘플 제품들이 납품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교육청에 이렇게 샘플을 보내는 것은 그게 이런 질식 소화포가 학교에서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가요? 질식 소화포가 아니고요. 학교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교실에 보면 창문에 블라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예. 예. 그 블라인드가 현재 쓰이고 있는 블라인드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만든 원단은 일단 불에 타지도 않고 음. 이게 이제 굉장히 고온을 만나고 오래 노출되면 이제 일부 녹기는 하는데 네. 거기서 유해가스가 전혀 나오지가 않고요. 그다음 이제 뭐 화재 확산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블라인드 교체하는 용도로 네. 일단 블라인드 저희가 교체 홍보를 하고 학교에서는? 있고 예, 네. 그리고 학급마다 소방망토를 이제 학생 수에 맞춰서 비치를 함으로써 어. 화재 시에 아이들이 둘러매고 이렇게 그 대피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학교마다 이런 거를 좀 비치를 하려면 예, 많은 예. 돈이 들어갈 텐데 이제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할지 예. 일반 테스트는 학교하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셨습니까? 예, 소방청과 같이 다 소방청과? 인증을 받았고 예,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어서 그 교육청에서 이제 관련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네.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식 소화포라든지 아까 관련된 이 불연 소재 파이어 헌터의 어떤 시장이랄까 뭐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예, 일단 국내 그 소방망토에 국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 숫자만 따져도 거의 한 6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예.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질식 소화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이제 저는 의무적으로 이게 비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전소에 예,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 소방법상 네. 그 터널이 50m 이상의 터널에는 네. 50m마다 하나씩 그 소화전이 구비가 돼야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화전이, 거기에 예. 터널을 가시다 보시면은 예. 옆 측면에 그 공간이 소화전 있죠. 공간이 있고 거기에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터널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면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견인을 할 수도 없고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비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시장 규모가 저희 추산으로는 최소 그 2조 이상의 시장으로 보고 국내에서?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지금 해외에서도 뭐 계속 지금 해외 진출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해외는 상황은 어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네. 둥지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그 저희가 아는 관련된 회사하고 컨택이 돼서 둥지? 예. 이제 다행히 그쪽에 좀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 공공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과 계약을 맺었고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질식 소화포와 그다음에 소방망토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캘리포니아는 뭐 화재가 워낙 많은 곳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굉장히 좋은 게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주택이 목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조 주택이 보통 그 습기에 약해가지고 그 습도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침습하는 습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타이백이라고 하는 그 네. 규풍사의 원단을 사용해서 일종의 비닐 같은 거죠. 음. 마감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백이 굉장히 화재에 취약해가지고요. 불에 타면은 이제 불씨가 날아서 번지면은 나무뿐만 아니라 이 네. 타이백도 불에 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파이어헌터가 똑같이 방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을 대체할 수 있게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 쪽에도 저희가 요 좀 홍보를 하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파이어헌터 해상 크레인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추진하셨던데 예. 그 유상증자가 일정대로 안 되고 계속 늦어진다. 뭔가 자금 조달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작년 12월에는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AI 데이터 예, 사업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유상증자를 추진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가 그 와중에서 이제 한번 변경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예, 바뀌었어요. 그 변경된 최대 주주를 통해서 그 해외 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고 AI 데이터 AI 센터를 데이터 하려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네. 이제 중간에 그 자금 조달 일정에 그 최대 주주 쪽에서 차질이 생겨가지고 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자금 조달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유상증자가 계속 미뤄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공시가 나갔는데 네. 새로운 신규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투자자. 예, 네. 그래서 새로운 신규 투자자 쪽에서 최대 주주도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거기에 유상증자까지 네.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네. 지금 이제 실사를 이제 며칠 전에 끝마쳤고요. 예. 이제 일단은 임시주총을 그 소집을 하고 임시주총 거기에 날짜가 지금 7월 10일로 돼 10일로 있습니다. 예정돼 예. 있죠. 예. 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련의 그 사안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임시주총이면은 유상증자 대금이 그때까지 들어와야만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 불성실 공시 법인이 될 수 있다 그렇던데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주가 자금력이 있어서 확실하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느냐가 향후 이게 기업 자금 운영에 지금 운영 자금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운영 자금보다는 이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 신사업에.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파이어헌터 사업을 지금 하기 진행을 위해서. 해서 시작은 했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생산 캐파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주주가 좀 바뀌는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해상 크레인 사업도 지금 관련 사업도 좀 하고는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의 사업이 그래서 수익을 좀 내야 될 텐데 매출이라든지 그 부분 이익 동향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한 300억 정도의 그 관련 매출을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전체로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해상 크레인 쪽은 요즘 조선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네. 1, 2분기에 저희 그 수주량이라든지 이런 매출액은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저희 크레인 사업 같은 경우도 네. 수주를 받아서 이제 공급을 할 때까지 네.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네. 아직 저희가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지는 않았는데 네. 점차적으로 그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내 크레인 시장 자체가 네. 규모가 딱 고착화돼 있어서 아, 그래요. 예, 현재 두 군데 업체가 그 시장 파이를 그냥 나눠 먹고 있고 거기서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기와 좀 조선 경기와 무관하게 새로운 그 사업이 필요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해상 크레인 회사에서 뭔가 준불연 원자재 파이어헌터로 도약을 꿈꾸는 회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실 분들의 최종 판단은 역시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사업 KS 인더스트리 관련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 인더스트리의 민봉기 신소재 사업본부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핫 이슈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기대감만으로도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뜀박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법이나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습니다. 은행부터 발행할지 핀테크 회사에도 허용할지 불확실합니다.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주가는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